네, 이번 영상에서는 7단원 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오면체인 것을 고르시오. 기역부터 비읍까지 6개의 예시에 대해서 면의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삼각뿔 같은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에다가 옆면이 3개인 4면체일 것이고, 삼각뿔 때는 두 밑면에다가 옆면이 3개인 5면체. 사각뿔의 경우에는 밑면이 하나에다가 옆면이 4개인 5면체가 될 것이고, 사각기둥은 밑면이 2개에다가 옆면이 4개인 6면체, 그리고 오각뿔은 밑면이 하나에다가 옆면이 5개인 6면체. 오각뿔 대의 경우에는 두 밑면에다가 5개의 옆면, 즉 7면체가 되겠죠. 그래서 오면체, 면이 5개인 다면체를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입체도형의 이름을 말하시오. 먼저 6면체이다. 그리고 밑면의 개수는 하나이다. 그러면 얘를 조합해 보면 면이 6개인데 밑면 1개, 옆면 5개인 입체도형이 될 것이고, 이때 옆면의 모양은 삼각형이 된대요. 즉 이런 입체도형을 조합해 보면 밑면 하나에 옆면 5개, 그리고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인 입체도형은 바로 오각뿔이 되겠죠. 오각뿔. 오각뿔의 경우에는 밑면 하나에 옆면이 5개이고 각 옆면이 삼각형인 모양의 뿔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는 정팔면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팔면체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일단은 면의 개수는 8면체이기 때문에 A가 얼마예요? 8이에요. 8. 자, 우리가 꼭지점의 개수를 세볼 텐데요. 정팔면체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꼭지점 하나를 이루는 면이 총 4개가 모여 있어요. 그렇죠? 얘네들은 합동인 정삼각형들이죠. 꼭지점의 개수를 세볼 텐데요. 우리가 하나의 면에 대해서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3개 있죠. 그렇죠? 3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 면이 정팔면체니까 8개의 면이 있고, 이 중복되는 걸 세줄 텐데 우리가 꼭지점 하나에다가 면이 4개가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점은 4번 개수가 세워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4로 나눠주면 꼭지점이 몇 개가 나옵니까? 6개. 그래서 B는 6개가 되겠네요. 자,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정팔면체는 몇 개가 모여 있었죠? 4개가 모여 있었죠.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것은 8 더하기 6 더하기 4를 해주면 18이 되겠네요.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문제는 오른쪽과 같은 평면 도형을 축을 중심으로 일회전시킨, 즉 회전체인 거죠. 일단 회전체의 모양을 예상해 보자면 한 포인트를 회전시켜서 원을 만드는 거죠. 나머지 부분도 원을 이런 식으로 회전체가 만들어지는데, 회전체의 경우에 우리가 문제에서 3번째 줄에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 수직인 평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겠죠.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가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예를 들어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면 그 단면의 모양은 회전체의 경우에 항상 무슨 모양이 돼요? 원이 되죠. 회전체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항상 원이 된다는 사실 4번 문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도 회전체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사다리꼴을 회전시켰어요. 자, 1회전 시켰을 때 생기는 회전체의 모양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러면 위쪽에 이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원이 만들어져요. 반지름이 3인 원이 만들어지고, 자, 얘는 반지름이 5인 원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입체 도형, 회전체가 나오는데 이 도형의 모양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입체 도형의 모양은 원뿔대죠. 원뿔을 우리가 밑면과 평행이 요 한 평면으로 잘라버리 원뿔대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밑면의 넓이의 합을 구할 텐데, 첫 번째 밑면의 넓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파이 3의 제곱이고, 자, 두 번째 밑면 요 아래쪽 볼까요? 반지름이 5인 원이잖아요. 파이 곱하기 5의 제곱. 자, 두 개를 더해주면 9파이에다가 25파이를 더하면 34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자, 6번 문제 풀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을 밑면으로 하는 직육면체. 자, 그럼 이 직육면체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직육면체를 그렸는데, 밑면, 즉 이 밑면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5 이렇게 되겠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 직육면체의 높이를 h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건널비를 구할 텐데요. 건널비, 먼저 밑넓이를 구해보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니까 5 곱하기 5를 하면 25가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 옆넓이를 구해줄 텐데, 옆넓이 같은 경우는 전궤도의 옆면을 상상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 5 H 이런 식으로 옆넓이를 생각해 보면 5가 4개 있으니까 가로의 길이가 20, 세로의 길이가 H,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건넓이를 구해주면, 건넓이라는 것은 밑넓이 2개, 옆넓이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50 더하기 20H, 이게 문제의 조건에서 얼마예요? 170인 거죠. 계산을 마무리 지어주면 20H는 120이 돼서 H가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이 직육면체의 높이, 이 직육면체의 높이는 바로 H는 6cm가 되겠네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오른쪽에 입체 도형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오른쪽 입체 도형을 보았을 때 우리가 선생님 빨간색 부분 비금을 쳤죠. 이 빨간색 부분과
여기 잘라내진 요 빨간색 부분 두 개를 합치면 원래 직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와 같게 돼요. 두 번째, 위에 이 잘라내진 파란색 부분과 여기 조그만한 부분을 합치면 원래 직육면체의 마찬가지로 한 면의 넓이가 되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부분과 잘라내진 부분, 이 부분을 합치면 원래 직육면체의 한 면의 넓이가 돼요. 그래서 조합해 보면 결국에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는 말이죠, 원래 큰 직육면체의 겉넓이와 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큰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주면 되는 건데, 여기 6이 나왔고, 지금 높이가 여기까지가 4, 여기가 4, 그러니까 4 더하기 4죠. 그러니까 높이가 얼마예요? 얘가 8이 됩니다. 8. 그래서 8인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겉넓이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 6 곱하기 6인 면이 지금 파란색 부분 면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고, 더하기 나머지는 뭐 6, 8이면 2개, 그리고 6, 8이면 2개. 그러니까 6 곱하기 8인 면이 4개 있고, 다시 6 곱하기 8인 면이 4개 있고, 아까 6 곱하기 6인 면이 2개가 있었죠. 이렇게 겉넓이를 구해주면 돼요. 계산해주면 66에 36 곱하기 2, 72가 되겠고, 그 다음에 6, 8에 48에다가 4를 곱하면 32, 4, 4, 16, 192 이렇게 돼서 더해주면 4, 6, 2, 26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이렇게 7번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8번 볼게요. 원뿔의 전개도네요. 그래서 겉넓이 구하라. 그러면 먼저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안 나왔으니까 반지름을 얼이라고 할게요. 얼을 밑면의 반지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밑면의 반지름 이용해서 우리가 원주를 구해주면 이 원주는 2파이 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원주는 옆면인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같죠. 얘랑 원주랑 같아. 밑면의 원주랑. 자, 그래서 옆면을 기준으로 호의 길이를 구해주면 2파이 곱하기, 여기 지금 6이잖아요. 부채꼴의 반지름 6. 중심각이 얼마예요? 중심각이 240도 주어져. 자, 그래서 호의 길이를 계산해주면 2파이 곱하기 6 곱하기 360도분의 240은 3분의 2라고 할 수 있죠. 계산하면 8파이가 나와요. 호의 길이가 8파이가 나와요. 8파이. 이게 2파이 얼과 같다. 따라서 얼이 얼마예요? 얼은 4가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겉넓이를 구해줄게요. 먼저 밑넓이부터 구해보면 밑넓이 파이 곱하기 얼의 제곱 4의 제곱 16파이 나와요. 옆넓이를 구해주면 부채꼴의 옆넓이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로 우리 구할 수 있죠. 반지름이 얼마예요? 부채꼴의 반지름은 6이고 호의 길이는 아까 위에서 8파이임을 구해냈어요. 그러면 24파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겉넓이를 구해주면 밑넓이 16파이에서 옆넓이 24파이를 더하면 40파이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원뿔 모양의 그릇이 있는데 이걸 원기둥으로 채워 넣는데요. 몇 번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인가? 부피를 비교해 주면 되겠죠. 1번 원뿔의 부피를 구해 볼게요.
우리가 원뿔의 부피라는 것은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3분의 1을 곱해주고 밑넓이가 얼마예요? 지금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3 해줘. 높이가 얼마예요? 6.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1과 6을 약분하면 1, 2가 되는 것이고 18파이가 되네요. 자, 두 번째 원 기둥의 부피를 한번 볼게요. 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가 지금 반지름이 4인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4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9예요. 그러면 16에다가 9를 곱하면 6, 9, 54에다가 144파이가 되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몇 번 부어야 되는가. 그러면 144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18파이로 나누면 되고 파이는 지우고 144를 18로 나눠주면 8을 곱하면 되네요. 딱 나눠 떨어지네요. 따라서 8번 부어야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10번 문제 볼게요. 지금 10번 문제는 정육면체에서 이 부분을 잘라낸 이렇게 됐을 때 부피를 구하라고 하네요. 부피. 보라색 부분에 남은 녀석의 부피를 구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정육면체에서 잘라낸 부분 여기 뭐 얘를 밑면으로 하면 삼각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각뿔의 부피를 빼내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육면체의 부피. 지금 밑넓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 6이니까 여기가 6 곱하기 6이고 높이가 6이네요. 그러니까 6을 몇 번 곱해요? 6을 3번 곱해요. 36에다가 6을 곱하면 216이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잘라낸 삼각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을 곱해주고 자, 밑넓이가 얼마예요? 6, 6인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6 해주고 높이가 얼마예요? 마찬가지로 6.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2랑 6 하나가 사라지니까 6, 6에 36이 돼요. 자, 그렇게 돼서 따라서 잘라내고 남은 입체도형의 부피 계산해주면 216에서 36을 빼면 되겠죠. 얼마가 남아요? 180인가요? 여기까지. 11번 볼게요.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라고요. 원뿔대의 건널비를 구하려면 일단은 밑면이 2개고 옆면이 하나인데 밑면부터 넓이를 구해볼게요. 두 밑넓이의 합을 구해보면 먼저 위에 거는 반지름이 얼마야? 4인 원 파이 곱하기 4이죠. 밑에 거는 반지름이 8인 원 더해주면 되겠죠. 16파이에다가 88에 64파이를 더하면 80파이가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옆 넓이인데요. 우리가 옆 넓이는 원뿔대의 경우에는 원뿔을 잘라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의 큰 부채꼴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형태라고 합시다. 거기다가 여기를 잘라낸 거죠. 잘라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의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러니까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서 우리가 옆 넓이를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여기 길이가 5, 5 이렇게 될 것이고, 호의 길이를 구해줘 볼게요. 먼저 여기 작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지금 이 밑면 원주 원의 둘레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파이 열, 반지름이 4니까 2파이 곱하기 4를 하면 8파이가 돼. 호의 길이가 여기가 4파이, 8파이가 돼. 비슷하게 큰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8이니까 원주 2파이 곱하기 8, 16파이가 돼. 이렇게. 이거 가지고 먼저 큰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5랑 5 더하면 10이죠. 반지름 10 곱하기 호의 길이 16파이. 계산하면 80파이가 될 것이고,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작은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에 반지름이 5고 호의 길이 8파이. 그러면 20인가요? 자,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옆넓이를 구해줄게요. 옆넓이는 큰 부채꼴의 넓이 80파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 20파이를 빼준 60파이가 되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겉넓이는 밑넓이의 합 80파이와 옆넓이 60파이를 더해주면 돼. (140파이가) 되겠네요. 자, 11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은 우리가 야구공인데 구죠. 구. 겉넓이가 요 조각 두 개로 합쳐서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한 조각의 넓이라는 것은 구의 겉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두 개를 합쳐야 구의 겉넓이가 되니까 한 조각은 겉넓이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는 구의 겉넓이를 구해줘서 걔의 절반을 해주면 되겠다. 자, 지금 이 구가 있는데 지름이 6이래요. 그럼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반지름 3이죠. 3. 자, 따라서 구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주면 우리 구의 겉넓이는 4파이 얼 해주고 반지름이 3이니까 4파이 3 해주고 4구 36파이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한 조각의 넓이는 구의 겉넓이의 절반 18파이. 13번 볼게요. 다음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시오. 이 입체 도형은 일단은 원뿔 그리고 원기둥 그리고 반구 요 세 가지가 합쳐진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부피도 각각의 것을 구해서 세 가지를 더하면 되겠네요. 1번 원뿔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지금 밑면의 반지름이 3이에요. 자, 원뿔의 부피는 항상 3분의 1을 곱해주고 밑넓이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3 해주고 높이가 얼마야? 4. 계산해주면 3이 하나랑 두 개가 이렇게 약분되니까 남아있는 거 3, 4, 12파이가 되겠네. 2번 원기둥의 부피. 밑넓이가 얼마예요?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3 해주고 높이가 얼마예요? 9.
99, 82, 8. 3번 반구의 부피. 반구의 부피는 구의 부피에다가 우리가 절반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을 해주고 구의 부피 어떻게 구해요? 3분의 4 파이 얼의 세제곱. 그러니까 3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일단 3 하나 약분해주고 2랑 4 약분해주고 그러면 2파이 곱하기 9 29 18 파이. 요 세 개를 12파이, 81파이, 18파이를 더해주는 거죠. 입체도형의 부피. 는 12파이 더하기 81파이 더하기 18파이. 계산해주면 먼저 12랑 18 더하면 얼마야? 30파이죠. 거기다 남아있는 81파이를 더하면 111파이 되네요.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14번 문제 볼게요. 회전체의 부피인데요. 이 회전체를 한번 그려보면 일단은 3짜리 원을 밑면 하나 싹 그리고 원뿔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는데 비어있는 공간을 봤을 때 지금 만들어지는 게 원뿔에서 빨간색 원뿔에서 파란색 반구를 덜어내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반지름 6짜리 이렇게 한 바퀴 돌렸네요. 그러니까 이 입체도형의 부피는 큰 원뿔의 부피에서 반구의 부피를 떼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1번 원뿔의 부피를 구해볼게요. 원뿔의 부피는 뿔의 부피 항상 3분의 1을 곱해주고 밑면이 지금 반지름이 3 더하기 3인 6짜리잖아. 6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곱하기 6의 제곱. 높이가 얼마예요? 높이는 3에다가 5를 더한 높이가 8이죠. 8. 자, 계산해주면 먼저 66에 36을 3분의 1로 곱하면 여기 앞에 부분이 12파이고 여기다 8을 곱하는 거죠. 그러면 28에 16에 96파이가 돼요. 이렇게. 자, 두 번째 반구의 부피, 9의 절반이죠. 반구의 부피는 먼저 2분의 1을 해준 다음에 9의 부피를 계산하면 되겠어요. 9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얼의 세제곱.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의 세제곱. 계산해주면 3 하나 여기 2개 약분하고 2 하나 2 2개 18파이 나오네. 입체도형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 96파이에서 반구의 부피 18파이를 빼주는 거죠. 78파이 되네. (1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는 원기둥 안에 원뿔과 구가 꼭 맞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세 개의 입체도형의 부피비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먼저 구가 꼭 맞게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5인데 그 높이를 예상해 볼 때 5로 이 원 기둥의 높이가 10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이용해서 원뿔 부피도 구해보고 원 기둥 부피도 구해보고 구의 부피도 한번 구해볼게요. 자, 1번 원뿔의 부피.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을 곱해주고 밑넓이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 얼마예요? 5잖아요. 5. 밑면의 반지름이 5.
5의 제곱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1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9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9의 부피는 우리가 3분의 4 파이 얼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3번 원 기둥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파이 곱하기 5의 제곱에다가 높이 10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잖아요. 자 이제 원뿔 9 원기둥 1, 2, 3번에서 구한 부피의 비를 정수비로 나타내 볼게요. 자 위에서 쓴 식을 다시 한번 3분의 1 파이 5의 제곱 10대 2번 3분의 4 파이 5의 세제곱 대 파이 5의 제곱 10. 그리고 정수비를 구해볼 텐데 먼저 셋 다 파이가 들어갔으니까 파이를 빼요. 파이. 그리고 셋 다 5의 제곱이 들어가 있네요. 5의 제곱도 빼줄까요? 5의 제곱 빼고 3개는 하나만 남고 5의 제곱 빼고. 자, 이 정도로 비례식을 다시 다듬어 보면 3분의 1 곱하기 10대 3분의 4 곱하기 5대 1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3분의 1이 있으니까 셋 다 3을 곱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10대 4, 5, 20 그리고 마지막 거에는 3을 곱하면 30 10대 20대 30 즉 1대 2대 3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대 2대 3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뿔이었고 두 번째가 기둥이었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뿔과 기둥의 부피는 1대 3이 된다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